지금부터 디지털 교과서 사용 방법을 좀 더 깊게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3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를 다운받은 상태고요. 이 디지털 교과서를 뭐 간단하게 진짜 교과서처럼 앞뒤로 넘기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교과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교과서 내부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을 할 줄 아셔야 합니다. 우선 디지털 교과서에 책장을 넘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바로가기 메뉴, 주황색 바로가기 메뉴에 좌우 화살표를 클릭하는 방식으로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있고요. 이건 좀 직관적이지가 못하죠.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오른쪽으로 쓸어 넘기면 책장이 넘어가고, 왼쪽으로 쓸어 넘기면 책장이 뒤로 넘어가듯이 쓸어 넘겨서 이렇게 앞뒤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쪽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11쪽으로 가고요. 11쪽인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10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굉장히 직관적으로 학생들이 실제 책장을 넘기듯이 드래그 하는 방식으로 책장을 넘길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씩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다 보면 여기에 있는 컨텐츠를 드래그해서 끌어와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끌어오는데 이렇게 책장에 넘어가 버리면 활동이 불가능하잖아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 디지털 교과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드래그해서 넘기기를 잠금할 수가 있는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손가락 버튼이에요. 이 손가락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드래그를 아무리 좌우로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뭐 어디에 있는 걸 끌어온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누르면 해제됩니다. 이러면 다시 드래그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버튼은 뭐 위두랑과 연결되는 버튼인데, 위두랑을 활용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클래스에 공유하는 방법을 시도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은 뭐 설정입니다. 여기에 바로가기 메뉴에 무엇을 추가할 것이냐, 뷰어에 테두리를 넣을 것이냐, 이런 설정들인데요. 거의 건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요 밑에 있는 이 세 개 줄 나와 있는 드래그 바입니다.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아래에서 이렇게 메뉴가 튀어나와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확대를 통해서 나는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확대를 할 수가 있겠죠. 확대를 한 상태에서는 좌우로 드래그를 해도 책장에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그 다음에 다시 축소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펜 쓰기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의 가장 큰 맹점이 바로 이 필기가 불가능하다, 필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인데, 이 펜 쓰기 기능은 이제 상당히 부드러워요. 저는 지금 이 스마트폰을, 태블릿을 PC로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글씨를 뭐 이렇게 쓰면 좀 많이 껄끄럽죠. 하지만 만약에 그 갤럭시 노트와 같은 그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는 태블릿 기종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학생들이 진짜 필기하는 것처럼 여기에 필기를 할 수가 있어요. 좋은 점은 이 필기한 내용은 이 디지털 교과서를 껐다가 다시 켜도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우기 전까진 말이죠. 네, 다음으로 페이지 이동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이 35쪽 펴세요 라고 했을 때 35쪽까지 이걸 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이 페이지 이동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35를 써서 확인을 누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있는 이 드래그 바를 좌우로 움직여서 선생님이 말하는 페이지를 학생들이 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엔 더보기가 있는데, 이 더보기는 뭐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디지털 교과서의 막강 기능은 바로 오래 클릭했을 때 나옵니다. 오래 클릭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뜨거든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메뉴가 떠요. 뭐 위에 있는 메뉴는 안드로이드 메뉴고요. 아래 이제 위드랑의 메뉴가 뜨는데 하이라이트, 메모, 녹음, 자료 연결, 에듀넷 검색 뭐 이런 게 떠요. 하이라이트부터 보시면 뭐 말 그대로 하이라이트입니다. 형광펜으로 칠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학생들은 형광펜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저는 노란색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되면 노란색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습니다. 뭐 지울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능은 바로 메모입니다. 이 메모는 이제 포스트잇을 붙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메모를 해서 뭐 여기에 메모를 합니다 라고 해서 저장을 하면 이 메모가 이렇게 딱 떠요. 누르면 내가 여기에 어떻게 메모를 했는지 다시 볼 수가 있겠죠. 이 메모는 이제 위두랑에도 전송해서 친구들과 함께 보고 선생님께 뭐 간단한 형성평가를 전송할 수 있고 뭐 그런 기능도 가능합니다. 삭제할게요. 자, 이 메모 다음엔 바로 이제 녹음 기능이 있는데요. 나의 그 음성 녹음으로 필기를 대신할 수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디지털 교과서의 최대 단점이 이 필기가 자유롭지 못한다는 건데 모든 태블릿이 이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엔 이 녹음으로 내 육성으로 메모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험 녹음을 한다고 치면 나는 친구들과 개울에 놀러간 경험이 있어. 이렇게 녹음을 했을 때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친구들과 개울에 놀러간 경험이 있어. 내가 녹음한 내용이 재생이 돼요. 이것도 삭제를 할게요. 자, 다음 메뉴는 바로 이제 자료 연결이에요. 이 자료 연결은 뭐 유튜브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링크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유튜브를 연결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메모라고 볼 수가 있겠죠. 메모는 메모인데 시청각 자료를 메모할 수 있다. 포스트잇으로 시청각 자료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에듀넷 검색인데 이 기능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모르는 단어가 있다, 좀 더 알고 싶은 분야가 있다 라고 하면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에듀넷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네이버, 구글 같은 초거대 포털 사이트를 따라잡기 힘들겠죠. 자,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에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 등이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